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대백과 시간입니다. 우리 육해공 해병대 무기체계 하나씩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공군 무기입니다. 공군 지대공 미사일이죠. 하늘을 꿰뚫는 강철 화살 천궁 지대공 미사일 알려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철매2 뭐 이런 그 사업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철매2 사업으로 만든 결과물이 이 천궁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이 지대공 미사일을 두 단계로 운용을 했죠. 하이로 믹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은 나이키 미사일, 그래서 나이키 미사일 한 180km 최대 사거리,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로 이 호크를 운용을 했었죠. 그래서 호크는 한 40km 했는데, 이 호크 미사일을 1960년대부터 도입해서 쓰다 보니까 너무 노후됐죠. 거기다가 지령 유도 방식이다 보니까 현대전하고는 좀 안 맞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적들의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빨라진, 그리고 너무 노후된, 그래서 1980년대부터 계속 이거 대체해야 된다라는 소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패트리어트 소요가 제기되었었고, 그걸 팩2로 바꾸었죠. 독일에서 나온 중고 팩2를 샀는데, 그 패트리어트로 호크까지 다 대체하기엔 패트리어트 너무 비쌌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련이 무너졌죠.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북방 외교의 상징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하고 이렇게 국교도 체결하고, 참, 야, 이분 이 이마에 있는 이 그 모습 지금도 참 눈에 선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당시 소련하고 또 그 이후에 러시아하고 뭔가 기술 협력이 본물처럼 터지던 그런 시기가 1990년대였어요. 그래서 당시 대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이 러시아에 가서 잠수함 기술, 그리고 핵 관련 기술 이런 것들을 대거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삼성은 당시 삼성항공이 있었죠. 그리고 삼성 탈레스라는 이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그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 탈레스라고 하는 또 이 방산업에 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삼성항공과 삼성 탈레스 이런 것들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삼성은 밀 헬리콥터 만드는 밀사죠. 그리고 카모프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탈레스의 모태화되기 위해서 또 S300 이 기술 도입 계획을 체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던 시기가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러시아 쟤들하고 협력하면 기술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국산 지대공 미사일 만들자. 이렇게 해서 1998년도에 철매2 개념 연구에 들어갑니다. 상황이 뭐 삼성 같은 저런 데 가서 막 S300 기술 받아오고, 또 대우가 들어가서 핵 기술, 잠수함 기술 이런 거 받아왔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나서면 안 되는 게 없겠구나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철매가 뭐냐면 호크를 대체하기 때문에, 호크가 매 아닙니까? 매. 그래서 매를 대체한다. 그런데 아이언매, 철매, 철로 된 매다 이거죠. 그래서 호크2 사업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탐색 개발에 착수를 했고, 신속하게 969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이 시기가 IMF를 맞는 시기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스피드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260만 달러의 어떤 그 기술 도입 비용을 러시아에 지급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철매2 사업이 IMF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매2가 개발을 쫙 이제 해나가는데, 그 개발의 주요 이정표입니다. 결국 2000년대 초반에 우리는 IMF를 졸업했죠. 그래서 금융위기를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탄력을 받게 되죠. 2002년도에 미사일 TVC 추력편향 노즐 기술을 개발 완료를 했고요. 2003년도에 여격 특화된 지능형 근접 신관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이렇게 항공기가, 적 항공기가 오면 이 적 항공기를 탐색해서 근처에서 터지는데, 그 터질 때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 이 파편을 상대에게 그냥 쏟아부어야 파괴력이 더 크겠죠. 그런 것들 근접신관 개발하고, 그리고 콜드 런칭 2004년도에 개발을 성공합니다. 핫 런칭이 아니고 콜드 런칭. 그리고 콜드 런칭은 솟아올라서 여기서 이제 점화가 되는 겁니다. 아예 점화가 되어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이건 핫 런칭. 탁 튕겨 나와가지고 여기서 점화가 되는 것이 콜드 런칭. 이제 이런 게 함정이나 이런 데 장착하기 용이하죠. 잠수함에 장착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SLBM 같은 경우에 콜드 런칭 합니다.
그리고 개념 연구 탐색 개발 완료를 2006년도에 선언하고 또 이 S300을 만들었던 러시아의 알마즈 안테이하고 2007년도부터는 이제 기술을 전수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기술을 좀 주는, 이제 우리도 몇 년 동안 기술 좀 개발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기술 협력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300을 만들었던 이 알마즈 안테이는 S300의 개량형을 한국하고 기술 협력을 해나가면서 S350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매2 본격적으로 2007년도부터 이런 기반 기술을 이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철매2 체계 개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철매2를 가지고 표적기 요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사일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철매2 사업의 소산물인 이 미사일 시스템을 천궁 스카이보우로 명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3년도에 초도 양산을 하고 2015년도에 전략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스케줄로 우리 천궁을 만들었어요. 포대당 32발입니다. 천궁 시스템의 포대 구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레이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 이제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의 사드도 보면 차량에 다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격을 하는 대로 이 방공부대들도 따라 올라가서 우리 뭐 그 육군이나 또 공군 활주로나 이런 거 다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식, 이동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는 폐사,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수동식 위상 배열 레이더예요. 그리고 다기능. 그래서 기존의 S300 같은 경우는 탐색 레이더, 추적 레이더, 또 일루미네이팅 하는 그런 표적 지시 레이더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 천궁 같은 경우는 이 레이더 하나에 멀티펑션, 그냥 하나의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은 그런 좀 진보한 그런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레이더 차량 하나, S300처럼 뭐 3개, 4개 있는 게 아니고 우린 하나. 그리고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은 여기에 하나의 차량당 8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연장. 원래는 이 차량을 6대를 해서 한 개 포대당 48발의 미사일을 장착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다 예산 문제하고 또 직결이 되죠. 그래서 6대까지 할 수 있지만 4대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전 통제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력 공급 발전 차량 있어야 되고 해서 이 지휘 또 레이더 또 이 제네레이터 뭐 이런 거 다 해서 3대 그리고 발사하기 차량 4대 해서 총 7대의 차량으로 하나의 포대를 구성을 하고 하나의 포대당 최대 48발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한국군은 32발의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이 레이더인데 이 천궁의 눈인 이 MFR 레이더 한번 보겠습니다. 공랭식이에요. 수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그래서 이 A사 레이더하고 P사 레이더하고 뭐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뭐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A사 레이더가 훨씬 낫죠. 그런데 이건 A사 레이더로 가기 한 단계 전의 바로 그 단계입니다. 이지스 레이더 같은 게 다 이 P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랭식이고 또 회전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북한 쪽에서 미사일이 쏟아지기 때문에 뭐 고정으로 우리는 봐도 되죠. 만약에 회전을 할 경우에는 1초에 한 바퀴씩 움직입니다. 방위각은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그리고 고각은 마이너스 3도까지, 그리고 위로는 플러스 80도까지 이렇게 탐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 대역은 X밴드 레이더입니다. 이 사드도 X밴드죠. 가장 정밀한 X밴드. 그리고 탐지 거리는 항공기 기준으로는 150km까지 탐지를 하고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80km까지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기능 레이더니까 멀티펑션이니까 탐색도 하고 추적도 하고 TBM, 그러니까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모드도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레이더가 바로 이 천궁의 눈이에요. 그리고 제일 핵심이 이제는 미사일이죠. 그런데 이 미사일이 좀 요즘 치고는 덩치가 작지 않아요. 꽤 커요. 일단 길이가 4m 60, 4610mm니까 꽤 길죠. 우리 상상보다는. 그리고 이 지름은 275mm, 꽤 굵죠. 중량은 400kg입니다. 탄두는 지향성 폭발 탄두. 그래서 적의 항공기가 이렇게 날아오면 그 적 항공기 근처에서 터져가지고 파편을 쏴 보냅니다. 그런데 파편이 그냥 무작위로 팍 퍼지는 게 아니고 딱 타겟을 향해서 파편을 지향성 쏴 보내기 때문에 파괴력, 또 요격 성공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추진체는 고체 로켓이고 추력 편향 노즐을 갖다 붙여서 훨씬 더 기동성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비행 속도는 마하 4. 그런데 마하 4가 조금 느려요. 원래 이제 이 철매 2, 이 천궁을 만들 때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좀 느립니다. 항공기 뭐 아무리 빨라봐야 마하 2니까 뭐 그거 2배면 되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 SM3나 패트리어트 이런 거 보면 마하 6 이상씩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만들 때 야 지금 탄도미사일도 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속도 좀 더 빨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마하 5가 넘어가면 극초음속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하 5 넘어가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술적 차이는 좀 크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하 4 그리고 지령 유도와 액티브 레이더 그리고 관성항법 이 다 조합이 된 그런 그 유도 방식이고요. 사거리는 40km 그리고 최대 고도는 30km. 요즘 항공기 중에서 고고도 무인기 예를 들어서 글로벌 호크처럼 한 23km 이 정도 비행하는 항공기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높이 U2처럼 더 높이 나르는 항공기들도 있죠. 그래서 30km까지 올라갈 수 있고 40km까지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호크를 대체하는. 그리고는 5년 만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불과 5년 만에 무려 18개 포대를 배치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호크를 대체했어요. 그래서 호크가 2020년부로 장비 목록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군에는 장비 목록에 호크 미사일은 없어요. 전부 이제 중거리는 이렇게 천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개발하고 있던 스타트를 했던 2007년 이 시기가 바로 북한은 1차 핵실험 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핵 어떻게 할 거냐, 핵미사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개발 시기부터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 단계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항공기 요격용 블락 1을 만들고 그리고는 블락 2를 이 기술을 바탕으로 블락 2로 바로 가자. 즉 탄도미사일 요격용 북한이 핵미사일 만드니까 그 탄도미사일 요격용 이거 바로 스타트를 하자 해서 같이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3처럼 히트킬 탄두를 만들어요. 히트킬은 뭐냐? 옆에서 터져가지고 파편을 쏘아보내는 게 아니라 탄도미사일이 아주 빠르고 또 아주 항공기에 비해서는 강하죠. 케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파편을 쏘아보내는데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파편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또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파편을 쏘아보내는데도 안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트리어트 3 같은 경우는 이 패트리어트 2와는 다르게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바로 그냥 갖다 부딪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뭐 탄두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쇠꼬쟁이가 가서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운동 에너지로 가서 부딪혀버린다. 헤딩 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M3라든지 또 패트리어트 3라든지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요격하는 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천궁 블락 2, 즉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도 그런 식으로 히트킬 탄두를 만들고 보시다시피 블락 1에는 여기 헤드 부분에 카나드가 없죠. 이 수직 미익에 꼬리 날개만 있었는데 이 천궁 블락 2는 탄도미사일 요격해야 되니까 더 정밀하게 날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카나드를 갖다 붙였고 여기 지금 뭔가 불꽃이 하나 나고 있지 않습니까? 추력 편향 노즐을 전방에도 갖다 붙여서 아주 미세하게 왜냐? 탄도미사일처럼 마 6, 마 10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걸 정말 정확하게 갖다 부딪혀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자세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 전방에도 TVC 노즐을 갖다 붙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방에 카나드를 갖다 붙여서 기동성을 더욱더 극대화했어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스커드 B, 스커드 C라 하더라도 마 6 이상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부딪히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속도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비행 속도는 마하 5 이상입니다.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냥 마하 5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효 사거리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50km. 그렇지만은 요격 고도는 20km 플러스 알파. 왜냐? 이 레이더로 가장 효율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 고도가 어디냐? 뭐 높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장 확실하게 유도하고 때릴 수 있는 고도가 어디냐? 그러면 20km 언저리다. 이렇게 해서 20km 플러스 알파 정도의 요격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만들고 나니까 다른 데서도 러브콜이 오죠. 그래서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자스쿠지 기자 암살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런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제 무기나 유럽제 무기를 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후티 반군 이런 데서 막 스커드 미사일 날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체계 이런 거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천궁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천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냉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냉식 해도 냉각이 되지만 사우디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조금 더 구형인 페사 레이더인데 이걸 더 냉각이 용이한 순행식으로 에이사 레이더로 좀 만들자라고 사우디가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도 조금 더 연장하면 안 되겠냐? 지금 50km 좀 짧다. 이렇게 해서 사우디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요구들 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중동 또 미국제 무기를 마음대로 도입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란과는 대척점이 있어서 우리하고 외교적으로 무리가 없는 나라들, 그렇지만 돈은 아주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가 이제 사우디 또 UAE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에게 많이 팔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은 이 천궁2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궁 블락 3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LSAM 만들어서 중장거리 요격 시스템, 이래서 다층 방어 시스템 하려고 하죠. 그래서 LSAM 아직 개발 완료는 안 되는데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철매2 사업을 통해서 천궁 미사일을 만들어서 호크 미사일 대체했고, 그리고 천궁을 더 개량해서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